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이번 파동에 대한 이 상승분이 과연 고점을 넘지 않고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상승 추세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있고 그리고 파동상 이게 중요합니다. 886과 786 사이까지 내려왔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점을 돌파했다가 올라가는 게 보통의 형식이에요, 파동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라인에서 반등을 했다. 그리고 이전 파동도 봤을 때 내려온 파동에 대한 상승이 깊었잖아요. 원래는 돌파하는 파동이 일반적인데 이거와 같이 일반적인 파동 같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매매 전략 등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혹여나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가격적인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롱타기 적절한데, 왜냐면 알트도 떨어지고 비트도 떨어지니까 롱타점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간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삼각수렴이라고 얘기하죠. 엘리엇에선.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매매 전략이 어떤지, 혹시 이게 아닐 경우엔 어떻게 매매하고 카운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수렴할 때는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삼각수렴, 엘리엇에서 얘기하는 삼각수렴은 그 일반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얘기하죠. 보통의 A, B, C, D, E라는 카운팅으로 5가지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B, 그리고 B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C, C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D, 이런 식으로 이전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형성되는 게 삼각수렴이에요. 그 되돌림이 있어서는 보통은 618 이상으로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786, 886을 가장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얘 또한 내려온 파동에 대한 상승분이 786, 886까지 도달했고, 마찬가지로 이 B파동에 대한 C가 786, 886 라인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되돌림이 깊게 형성하는데 방향성을 돌파나 하락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깊게 되돌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각수렴을 점쳐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와 상단 추세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수렴은 보통은 엘리엇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삼수 나오면 이거 50대 50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삼각수렴은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이전 파동부터 해서 고점부터 해서 내려오는 파동을 A 파동으로 카운팅을 했다면 무조건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반대로 저점을 상승 파동으로 A 파동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명확한 게 삼각수렴이에요. 보통은 대충 카운팅하게 되면 뭐 어디든 가겠지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삼각수렴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B, C, D, E 파동을 형태를 만들고, 이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부터 방향성을 갖는다고 얘기하죠. 다만 이 마지막 이 파동은 짧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은 이러한 추세가 형성되면 이 추세에 딱 맞닥뜨릴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측 행보하는데 이런 상단, 하단 추세가 형성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하면 오기 전에 매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A, B, C, D, E 파동이 짧게 형성되고 상승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요. 이게 삼각수렴의 특징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여기 오지 않는 거 아니다. 찍고 가기도 해요. 이탈을 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삼각수렴이 아닌 걸로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명확한 건 뭐냐? 지금 되돌림 자리는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또는 되돌림 한 번 더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손절을 좀 안 하고, 또는 손절을 명확하게 하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를 찾아본다면 일단 저점 손절 또는 추세 손절로 잡을 수 있겠죠. 저점 손절은 조금 더 밑에니까 추세 손절이 낫겠죠. 근데 추세 손절하기에는 지금 진입해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손해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면 명확한 손절은 있지만 이 손절에 내려왔을 때 손절 걸고 롱 타보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정확한 명확한 파동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역지 롱을 타면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죠. 즉, 이 파동이 만들어서 이때 만들든 지금 만들어서 올라가든 결국 이 하락 추세는 돌파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곡점이 이 자리입니다. 돌파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난 되돌림 기다려 볼래, 그리고 요만큼 더 챙겨갈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라인에서 손절 요만큼 생각하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이에요. 돌파됐을 때 바로 쭉 올라가면 좋잖아요. 삼각수렴의 보통의 상승까지에 대한 리밋, 최소한의 리밋이 있는데 이전 입구에 대한 상승입니다. 만약에 지금 돌파하든, 그럼 지금 돌파하면 이 언저리쯤 되겠죠. 이때 돌파하든,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에 돌파하든,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니까 추세는 하락으로 되어 있으니 위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무튼 상승했던 파동부터에 대한 입구 크기만큼을 보통을 생각을 합니다.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전 파동들과 상승했을 때 하락 다이아몬스가 중첩이 된다 라고 하면 도달 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상승해서 이전 고점을 높였는데 다시 꺾여서 이 하락 추세를 들어왔다, 그럼 파동은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근데 혹시나 조금 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까지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그 라인은 이전 비파동의 1.27이나 이런 라인, 1.272 이런 라인에 또는 1.382 라인쯤에서 부분 익절 해주는 것도 내가 여기까지 안 오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적인, 내가 조금 익절을 덜 하더라도 명확히 익절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을 선택해서 익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익절은 어떻게 하는지 삼수가 나왔을 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손절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저점 손절로 했을 경우 매매 전략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고, 또는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데 나 이거 삼각수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왔다, 이러면 삼각수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말은 즉 역지롱을 탔다면 추세에 들어왔는데도 손절 안 한다? 이거 이대로 크게 손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절할 수 있을 땐 명확히 손절을 하자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에 대한 익절가와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게 다 나오죠. 문제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느냐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당장은 이런 삼각수렴으로 해서 입구 크기만큼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쯤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고점을 돌파, 그러니까 최고점을 돌파 직전에 나오는 삼각수렴이냐 아니면 이런 중간 미들라인 정도에서 나오는 삼각수렴이냐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다는 건 분명히 입구 크기만큼만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고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만큼만 올라간다고 했는데 고점이 여기네. 매수세가 생겨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최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형태 안에서 만들어졌으니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또는 익절을 했는데 그냥 뚫고 쭉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변곡도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까지 붙을 수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수렴 형태였을 때 보통은 입구 크기겠지만 이전 고점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매매하시면 조금 더 내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삼각수렴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딜 돌파하면 결국은 방향성을 만들긴 해요. 이런 라인에서. 삼수가 아닐 때에 대한 카운팅 또한 저점을 지켰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상승분을 본다면 얘가 하나의 파동, 3개 파동을 만들었었잖아요. 이전에. 그리고 내려온 파동 또한 이렇게 3개 파동 러닝 폴릿 이후에 떨어진 걸로 카운팅해도 됩니다. 이 파동에 대한 얘는 되돌림 이후에 상승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비 라인을 하방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만큼 떨어지면 떨어질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추세 지금 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떨어질 거 알아요. 여기를 생각을 하고 이 상승 추세를 생각을 하고 지금 매매하기에는 손익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틀렸다는 가정하에는 이만큼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 난다고 하면 2%가 좀 안 되긴 한데 10배면은 한 시드 한 18%? 그렇게 좋은 매매 전략은 아닙니다. 이게 이러한 파동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만약 추가적인 상승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상승 추세 손절 거기엔 너무 멀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전 소파동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한 파동을 만들고 되돌림이 한 번 더 올라와서 3파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X파동의 저점이고요. 그 라인을 지켜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손절을 요만큼 이 상승 추세에 손절하기엔 머니까 이런 피보나치와 카운팅을 통한 하나의 이렇게 파동이라면 이런 618 라인을 좀 지켜줘야지만 얘가 상승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와 주면 3개 파동을 완성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이 저점을 깨서 내려오면 반등해주면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15분 봉상의 상단까지도 만들어주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즉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매매해볼 만하다. 손절은 살짝 더 밑에 618을 살짝 돌파했다 갈 수 있거든요. 오버슈팅은 언제나 어디서나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이런 라인에 손절을 걸고 롱 진입하는 거 이게 카운팅이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 라인은 신기하게도 삼각수렴이라고 했을 때도 공통적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삼수가 아니든 삼수가 되든 이런 라인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되돌림에 롱 타서 추세 돌파하는 거에 뭐 불타기를 하든 더 명확한 곳이니까 매매 전략상으로는 이게 가장 복리에 있어서는 좋은 매매 전략이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롱자리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수가 아닐 때에 대한 매매 전략은 마찬가지로 이런 라인들 618을 좀 지켜주고 상승을 해줘야지 건강한 상승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전 파동과의 연계성을 갖는다면. 다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면은 중요한 건 이전 고점을 한 번에 돌파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 올라오는 건 알겠는데 최고점 경신을 할까? 109K 돌파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근데 삼수가 아니었을 때는 올라오는 모습이 만약에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스가 무조건 걸려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그렇기 때문에 삼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삼수는 보통 추세를 뚫으면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즉 일자 무빙이 아니고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형태를 보인다. 살짝의 기간 조정을 만들면서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지금 삼수가 아니고 혹 하락 다이버스 걸려서 되돌림을 또 주고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닌다는 거를 가정하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삼수가 아니었어 또는 삼각수렴으로 알고 매매를 했었는데 꺾여 오지도 않았는데 꺾이면서 돌파를 해. 그럼 아닌 걸로 표기하고 또는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카운팅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예상과 빗나갔다 라고 하면 바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고집 부려서 계속 롱 갈 거야,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겠지 하면은 결국 이런 게 청산을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더가 하는 거는 항상 내가 시나리오 짠 것들을 예를 들어 1, 2, 3을 했을 때 1이 틀렸어. 그럼 2로 바로 넘기는 게 중요한 거고, 2가 틀렸어. 그럼 바로 3번으로 넘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로만 고집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을 때 바꿔서 바로바로 고집 부리지 않고 매매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잃지 않는 매매가 됩니다. 멘탈 케어에도 좋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롱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 상승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 상승 74K부터 105K까지 상승했던 파동이 전체 되돌림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추세를 깨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등할 수 있어요. 다시 들어오면 롱매매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고 리테스트 받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 최소한 382 0.5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때가 가장 알트 담기 좋은 구간이고 비트 롱매매하기도 사실 좋은 구간이에요. 618까지 손절 걸고 타기에는. 근데 이 자리를 주지 않고 만약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매매 전략을 여태까지 세웠던 거고, 깨지게 되면 4시간 봉을 확인해서 어디가 매물대인지 찾고 0.618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격대인지 확인한 후에 내려온 파동을 카운팅해서 상승 다이버스 걸리는 구간에서 롱 진입하면 적절한 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파하게 되면 전체 되돌림으로 보고, 이전 상승에 대한 전체 되돌림. 그래서 이거 왜 반등해야 되는지 빠지지? 왜 더 빠지지? 더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되돌림이구나. 바로 시나리오가 나와 있잖아요. 전체 되돌림이구나. 그럼 전체에 대한 되돌림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까? 이걸 판단해서 어버버 하다가 매매 못하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가감히 더 떨어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과감히 또 매매할 수 있고, 손절하면 손절 딱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만 매매가 수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누구 롱 탔대, 누구 지금 벌고 있대, 이런 소리 하나하나에 매수 버튼이 눌러지고 또는 손절 버튼이 눌러져요. 그런 것들을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매매 전략과 또 다음 시나리오 등이 나오기 위해선 어느 하나의, 이게 엘리엇 파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론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일지라도 결국은 그러한 매매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만의 좀 데이터를 쌓으시는 거죠. 저는 엘리엇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엇에 대한 데이터, 확률적인 거를 계속 말씀드릴 뿐인 거고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0.618을 이탈했다 라고 하면 정확한 걸 봐야 되냐 라고 하면 원래 정확한 상승 추세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진입하신다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돌리면 진입하면 좋고 0.5 진입해서 618 만약에 또 내려온다. 다음에 한번 쭉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경바.